삼각함수 그래프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주기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주기함수의 의미를 어떤 것인지 일단 가우스 X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지금 가우시안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 주기함수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한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그냥 가볍게 보시면서 넘기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부분이 지금 가우시안 펑션이라서 가우스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우스 x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5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죠. 그러면 이제 가우스 1.5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죠. 그래서 가우스 마이너스 2.4는 마이너스 3이 돼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fx를 만약에 x 마이너스 가우스 x라고 한다면 이제 x 범위에 따라서 fx 식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가우스 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fx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가우스 x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fx는 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서 그럼 이때 fx는 x 플러스 1이 돼요.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가우스 값이 0이 돼서 fx는 그냥 x가 됩니다.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가우스 x가 1, 그래서 x-1, 그 다음에 x-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리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0하고 1 사이에서는 fx가 x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y는 x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0은 포함되고 1은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x-1이니까 x-1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원래는 x-1이란 게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1하고 2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거니까, 자, 여기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프를 시각적으로만 봐도 뭔가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나죠. 그죠? 자, 여기 보면 x가 이제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5일 때는 요 부분이거든요. 자, 요 부분에서 요 함수 값이 fx가 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5를 대입을 하게 되면 0.5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x가 마이너스 0.5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겠죠? 그럼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0.5를 x 플러스 1 자리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0.5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x가 0.5면 여기겠죠? 그럼 fx는 x니까 0.5를 대입하면 또 0.5가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1.5일 때도 0.5고 마이너스 0.5일 때도 0.5고 0.5일 때도 0.5. 자, 이런 형태로 f-1.5, f-0.5, f0.5, f1.5 얘네들의 함수값이 전부 다 같아지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x가 1 차이가 날 때마다 fx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fx랑 fx 플러스 1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x라고 잡았다고 하면 요거보다 1 큰 x 플러스 1이 여기라면 요 함수값이 같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fx 플러스 1 거기다 또 x값에다가 1을 더한 fx 플러스 2, fx 플러스 3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이 전부 다 같죠. 이런 경우에 주기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에 대한 주기를 가지고 있어서 fx랑 fx 플러스 1이랑 같다,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쵸? 물론 이제 fx랑 fx 플러스 2랑도 같긴 한데 얘가 좀 더 단위가 작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함수를 정리를 하면, 자, fx가 fx 플러스 p랑 fx랑 같거나 아니면 fx-2분의 p, fx 플러스 2분의 p 이런 식으로 p 차이가 나죠. p 차이가 났을 때의 함수값이 계속 같은 경우, 여기도 p 차이가 났을 때 함수값이 계속 같은 경우, 그죠?
자, 그래서 0이 안에 상수 p가 존재했을 때 이때 fx를 주기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요 식을 보면 주기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수 p는 최소인 양수를 fx의 주기라고 합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주기는 양수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fx가 fx-2랑 같은 경우에도 주기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정의에서는 우리가 주기를 양수를 다루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함수를 일단 살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y는 sin 세타, y는 코사인 세타, y는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를 각각 한번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일단 처음에 y는 sin 세타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단위원상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좀 더 눈에 좀 보이게, 좀 더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거든요. 단위원상의 이 점 P, x, y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추론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단위원 위의 점 P, 이 P가 출발을 어디서 할 거냐? 1,0에서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상태를 볼 겁니다. 양의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 점 P의 y좌표가 사인 세타였죠? 이 P의 y좌표, 이 부분이 원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 이 사인 세타가 이 y좌표에 해당이 되죠. 그쵸? 그러면 세타가 증가할수록 제일 처음에는 1,0이니까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증가할수록 이 y 값은 어떻게 돼요? 이 y 값, 즉 사인 세타 값은 증가하죠. 사인 세타 값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세타가 좀 더 커지니까 사인 세타는 더 커지죠. 그러다가 사인 세타가 딱 90도가 됐을 때, 이렇게 직각이 됐을 때 사인 세타 값이 지금 1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타가 다시 이제 2분의 파이보다 커지면 요 부분에서 이제 요 다음 그림이죠. 여기서 이제 1에서 작아지죠. 그쵸? 그리고 더 내려오게 되면 더 작아집니다. 그러면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면은 사인 세타 값은 다시 작아지죠. 그러다가 세타가 파이가 되면 어때요?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인 세타의, 즉 y좌표죠. y좌표의 크기는 커지죠.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럼 또 커지다가 또 이때는 최대가 됐다가 다시 또 작아졌다가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세타가 파이보다 커지게 되면 사인 세타는 음수긴 하지만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세타가 2파이가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그죠?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한 바퀴를 돈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커진다면 처음에 그 나타났었던 부분하고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무슨 특징을 가지게 되는구나, 주기성을 띠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세타가 이만큼 커졌을 때 이거의 y좌표 잘 보세요. y좌표가 여기 y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의 함수값으로 보고, 여기서 더 커지면 또 y좌표가 또 어때요? 또 y값을, y는 사인 세타의 함수값으로 오고, 그러다 이제 얼마가 되면 2분의 파이죠. 여기 각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가 되면 그때 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돼요? 최대가 되고,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 내려온다. 누가 커지면? 세타가 커지면. 그래서 세타가 얼마가 되면, 파이가 되면 이제 0이 됐다가 파이보다 커지게 되면 다시 크기는 커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한 바퀴 돌면 다시 또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2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러면 주기 함수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사인 세타 그래프의 특징을 알 수 있게 돼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 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4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식으로 세타가 2파이만큼 차이가 날 때마다 함수값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에서 봤지만 이 치역, 사인 세타의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최대값이 1이었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타가 음의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 는 자, 어때요?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y값이 음수니까 이렇게 갔다가 올라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그래프 개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대칭이구나, 원점 대칭이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띠게 된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0, 0, 파이, 0, 2파이, 0 이렇게 요런 점에 대한 점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 원점 대칭이기도 하고 여기가 어디예요? 파이, 0이잖아요. 요 파이, 0을 가지고도 점 대칭성을 띠고 있다. 자, 그리고 2분의 파이는 여기죠. 최대가 됐었을 때 요 그래프를 기준으로 선대칭을 이루고 있죠. 2분의 3파이 볼까요? 2분의 3파이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또 선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자,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요. 왜냐면 동격은 계속 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원점 대칭이다. 그리고 주기가 얼마다? 2파이다. 그리고 n파이, 0에 대한 점 대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2분의 2n 플러스 1 파이에 대한 선대칭성을 띠고 있다라는 사인 그래프의 특징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성질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코사인 세타. 그럼 코사인 세타는 x좌표겠죠? 그러면 1,0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x좌표가 얼마인가요? 1이죠. 그럼 세타가 0일 때 코사인 값은 얼마에서 출발을 하는구나? 1에서 출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x좌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타가 커지게 되면 세타가 0일 때는 코사인 세타, 즉 x좌표가 1이었는데 세타가 커지게 되면 x좌표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가 2분의 파이가 딱 됐을 때 코사인 값은, 즉 x좌표는 얼마가 된다? 이 점의 좌표가 0,1이니까 x좌표가 얼마예요? 0이죠. 0. 코사인 2분의 파이. 그럼 여기서 또 커지면 요런 형태가 되는데 이때 x좌표는 부호가 뭔가요? 음수죠. 음수. 즉 코사인 세타 값이 음수가 된다. 1에서 크기는 작아지면서 부호는 음수인 상태가 되고요. 그럼 더 세타가 커지게 되면 x좌표가 어떻게 돼요? 크기는 커지죠? 그러다 파이가 됐을 때, 세타가 파이가 됐을 때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 이때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x축이에요. 그래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y축이죠? 자, 여기는 1,0입니다. 1,0 x좌표니까. 자, 세타가 커졌을 때 처음엔 어디서 출발했었어요? 1,0, 즉 x좌표가 1이었으니까 이때 y는 코사인 세타, 세타가 0일 때 x좌표 값이 얼마니까? 1. 그래서 1에서 출발을 하고, 세타가 커지게 되면 여기 x축입니다. 커지게 되면 x좌표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더 커지면 더 줄어들죠. 그러다가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이 세타 값이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x좌표는 얼마였어요? 0이었죠. 그래서 0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럼 또 여기서 내려갔으니까 이 그림상에서 보면 다시 코사인 값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형태로 대응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즉 여기 세타랑 여기 보시면은 2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죠. 2파이 플러스 세타랑 함수값이 같다. 그래서 사인 함수랑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4파이 플러스 세타, 즉 세타가 2파이만큼 차이가 날 때마다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리고 치역은 어때요? 사인이랑 똑같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회전할 때를 보면
자, 여기가 1,0였습니다. 음의 방향, 즉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럼 이쪽으로 갔을 때 x좌표는 어때요? 계속 양수인 상태를 유지하죠. 즉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양수인 상태를 유지해요. x좌표가. 그러다가 여기를 넘어갈 때 다시 내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이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y축 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보면 2분의 파이 콤마 0, 2분의 3 파이 콤마 0 이런 식으로 점대칭성을 띠고 있다. 2분의 파이 콤마 0이 여기였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점대칭성을 이렇게 띠고 있다. 그 다음에 0, 파이. 자, 0하고 파이. 여기가 0이죠? 그 다음에 파이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파이, 여기 2파이 이런 식으로 선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y는 코사인 세타의 성질이 뭐냐?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f 마이너스 세타는 f 세타랑 같은 y축 대칭이 되고 주기는 2다. 그리고 2분의 2n 플러스 1 파이 콤마 0에 대한 점대칭성 그리고 세타는 m 파이에 대한 선대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코사인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부분도 외우고 계셔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아볼 건데 y는 sin x의 그래프랑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좀 비슷하다라는 거를 느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여기는 세타를 봤을 때 세타만큼 회전을 했으니까 여기 이 정의역 부분을 세타라는 미지수를 사용을 한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는 x라는 미지수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 x라는 미지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때는 x만큼 회전을 한 거니까 여기가 x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정의역이. 그러면 x만큼 회전을 했을 때는 y는 sin x, y는 코사인 x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지금 y는 sin x랑 y는 코사인 x랑 그려놨어요. 그래프가 어때요? 지금 봤을 때 위치가 좀 다를 뿐이지 이렇게 휘어진 정도나 이런 건 똑같거든요. 그리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자, 여기가 0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어때요? 2분의 파이. 이 부분으로 차이가 나죠. x좌표가 2분의 파이만큼. 그래서 y는 sin x랑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서로 2분의 파이만큼씩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겹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사인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사인이잖아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을 때 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2분의 파이만큼 가면 코사인이 나오죠. 즉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코사인 x가 되죠.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가 코사인 x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코사인 그래프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면 되죠. 이쪽으로. 즉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사인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x-2분의 파이 코사인 요거는 사인 x가 된다. 그래서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은 2분의 파이만큼의 평행 이동 관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y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랑 지금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자, 어떻게 다르냐? 일단 특수각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단위원상에서 x축 위의 점 1,0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30도만큼 회전을 하게 되면 P가 여기 있죠.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탄젠트 30도는 얼마라고 알고 있나요?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출 거냐면 자, 요 1,0에서 원의 접선을 이렇게 긋고요. 이 P의 연장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요 부분에 만나는 점으로 잡아요. 그럼 여기 밑변의 길이가 1이 되죠. 그럼 이때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얼마요? 1분의 루트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45도만큼 회전을 했다면 자, 요 부분이고요. 여기서 연장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구한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P'의 점의 좌표는
1,1. 자, 60도만큼 회전을 했을 때는 여기 1이고요. 여기가 루트 3이 돼서 1, 루트 3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될수록 어때요? 계속 기울기는 커지죠. 그죠? 자, 그런데 딱 2분의 파이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무한히 커지죠. 그쵸? 무한히 커져서 x는 1과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겹치는 부분이 없을 테니까, 만나는 부분이 없을 테니까. 자, 이번엔 밑으로 갈게요. 자, 30도만큼 음의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P'은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1. 음의 방향으로 60도만큼 회전을 하게 되면 P'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그죠? 기울기가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음수죠, 음수. 기울기가 음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됐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30도, 45도, 60도만큼 회전을 하게 되면 세타의 크기가 커질수록 y좌표의 크기가 커지니까 기울기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그죠? 자, 요걸 일반화해 볼게요. 자, 동경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P 잡고요. 연장선 그어서 P' 잡습니다. 이거를 1,t로 잡으면 그러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단위원의 교점 P라고 했을 때 그죠? 거기에 연장선이 P'으로 우린 잡은 거고요. 세타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90도 안 되겠죠? 그리고 어디서 안 되겠어요? 이만큼 회전했을 때 2분의 3파이. 이거를 n파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가 되잖아요. 2 집어넣으면 2분의 5파이가 되고, 그쵸? 그래서 그때를 제외를 하고는 기울기가 이제 존재하게 되거든요. 즉 누가 존재한다? P'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이 원의 점을 a, b니까 a분의 b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입장에서는 1분의 t가 되죠. 이건 같죠, 근데 탄젠트 값은.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t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P'의 y좌표랑 같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게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면 세타만큼 회전을 했어요. 그럼 여기가 P였었죠, 아까? 연장선 이 부분이 P'이었었죠? 그쵸? 그래서 P'의 무슨 좌표? Y좌표가 탄젠트 값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Y좌표가 탄젠트 값으로 이렇게 대응이 된 겁니다. 여기서 세타가 좀 더 커진다면 여기가 P'이 되죠. 그럼 여기 Y좌표가 탄젠트 값이었으니까 1분의 t여서 탄젠트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여기가 되더라. 자, 그리고 얼마가 되면 2분의 파이가 됐을 때는 기울기가 측정이 안 되니까 무한되니까 계속 커져서 이 부분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걸 점근선의 개념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갔을 때는 기울기가 어땠습니까? 음수였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음수였습니다. 그래서 개형이 어떻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냐면 3차 함수 개형이랑 조금 비슷하죠. 비슷한 거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점근선이기 때문에 가까워지게 되는 형태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로 그래프 개형을 유출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분의 파이가 넘어가게 되면 기울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죠. 넘어갔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기울기 측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타가 파이가 되면 기울기는 어때요? 없죠. 다시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2분의 3파이가 가까워져 갈수록 또 기울기는 크기는 무한히 커져서 그렇죠? 크기는 무한히 커집니다. 계속 증가하게 되고 2분의 3파이보다 다시 커지게 되면 무한히 커진 상태인데 부호는 음수였죠? 자, 이렇게 다시 또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요 세타가 똑같이 나올 때가 언제냐? 똑같이 나올 때가
요 세타의 기울기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요 점에서 또, 그쵸? 요 점에서 요 기울기가 요렇게 됐겠죠. 이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는 세타였는데 이만큼 회전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죠. 그래서 파이 플러스 세타였을 때 탄젠트 값이 또 같구나. 그럼 여기서 다시 또 파이만큼 가게 되면 또 탄젠트 값은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처럼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치역은 어때요? 실수 전체다. 지금 이 부분 보면 y값이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 부분을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래프 개형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점 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밑으로 내릴게요. 자, 그리고 탄젠트 세타 플러스 n파이는 탄젠트 세타랑 같다. 아까 이제 파이만큼 차이가 났을 때 계속 함수값이 같았으니까 이런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주기는 얼마다? 파이다. 그 다음 볼게요. 자, 탄젠트 세타의 성질은 어떻게 된다? 자, 정의역은 세타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요.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리고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고 주기는 파이다. 그리고 세타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 갖고요. 그 다음에 n파이, 0에 대한 점대칭이다라는 이 사실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성질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삼각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이제 좀 볼 건데 어떤 특징이냐면 y는 a sin bx, y는 a cosine bx, y는 a 탄젠트 bx의 그래프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a, b는 당연히 0이 아니고요. 자,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지는 문자로 이제 먼저 보지 말고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y는 2 sin x의 치역과 주기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sin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자, 여기서 2 sin x면 2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치역은 요 사이가 되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런데 원래 sin x의 주기는 2파이였어요. 그러면 2 sin x도 지금 보면 주기가 2파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sin x의 그래프랑 2 sin x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주기는 같은 상태에서 y값만 몇 배씩 차이가 나나요? 2배씩 차이가 나죠. 그쵸? 2배씩 차이가 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y는 코사인 2x의 치역과 주기를 한번 구해볼 건데 코사인 2x니까 여기 앞에 곱해진 숫자가 없어요. 그죠? 그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도 주기는 2파이니까 코사인 2x가 코사인 2x 플러스 2파이랑 같겠죠. 자, 그래서 이제 2를 묶어버리면 자, 어때요? 코사인 2x는 코사인 x 플러스 파이를 앞에 2를 곱한 거랑 같아지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의미를 알 수 있느냐? 주기가 어떻다? 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다음 페이지 볼게요. y는 코사인 x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코사인 2x가 주기가 파이였으니까 절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코사인 x가 한 번 그려졌을 때 코사인 2x는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으로 좁아진 형태. 그죠? 폭이 이렇게 줄었다라고 볼 수 있죠. 코사인 2x가. 그래서 여기서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캐치를 해야 되냐면 요 x가 바뀌게 되면 주기가 어떻게 되는구나, 바뀌는구나 라는 사실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예제에서도 y는 sin 2x의 치역과 주기를 구하고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일단은 sin 2x이기 때문에 최대치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사인 함수의 기본 주기는 2파이입니다. 그럼 사인 2x, 사인 2x 플러스 2파이랑 같죠. 그래서 이제 2로 묶으면 역시나 주기가 어떻게 돼요? 파이가 된다. 그러면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폭이 줄었죠.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줄어서 사인 x가 한 번 주기가 완성이 됐을 때 사인 2x는 두 번이 완성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예제를 볼게요. y는 코사인 3x, 일단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코사인 함수의 기본 주기는 2파이기 때문에 코사인 3x랑 코사인 3x 플러스 2파이랑 같고요. 이거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분의 2파이죠. 그럼 주기가 얼마구나? 3분의 2파이구나. 그래서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한번 그려졌을 때 코사인 3x는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3x, 2x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변하면 주기가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y는 탄젠트 2x의 주기와 점근선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탄젠트의 기본 주기는 파이죠. 그러면 탄젠트 2x와 탄젠트 가로 열고 2x 플러스 파이의 함수값은 같을 거고요. 요거 2로 묶어내면 탄젠트 2, 그 다음에 가로 열고 x 플러스 2분의 파이랑 같아지니까 주기는 어떻게 된다? 2분의 파이가 된다. 그러면 원래 사인이 아니죠. 탄젠트죠. 원래 탄젠트의 그 점근선은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였으니까 그럼 2x가 지금 2x잖아요. 2x. 2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서 2로 나누게 되면 2분의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도 폭이 좁아지겠죠. 지금 보면 탄젠트 x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죠? 탄젠트 2x의 그래프는 더 촘촘하게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자, 2 sin x 또는 2분의 1 sin x 마이너스 sin x 이런 경우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바뀌거나 그죠? 마이너스 sin x 같은 경우에는 sin x랑 x축 대칭을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a sin x는 원래 사인 그래프에다가 a 배를 한 거구나. 근데 주기는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a 탄젠트 x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함수값이 a배가 되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y는 sin 2x, sin 2분의 1x 같은 경우에는 y는 sin x의 그래프를 각각 어때요? 아까 2x였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요? 촘촘해졌었죠. 그래서 2분의 1배. 그러면 sin 2분의 1x는 2배 한 거랑 같아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지금 요렇게 일단 여기 위에 있는 것부터 표현을 해놓은 게 요겁니다. 그죠? 주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최대 최소의 위치가 달라지는 형태.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 경우는 sin 2x, sin 2분의 1x. 저 어때요? 그래프의 폭이 달라지죠. 그쵸?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화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fx를 x라고 할게요. fx를 x라고 하면 f2분의 1x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x가 되겠죠. 그 다음에 f2x 같은 경우에는 2x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자, 요 부분하고 같거든요. 그쵸? 그럼 f2x는 2x니까 정의역의 폭이 좁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편의상 넓어진다, 좁아진다로 표현을 할게요. 그런데 f2분의 1x, 즉 2분의 1x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래프의 폭이 넓어지겠죠. 자, 무슨 소리냐? 자, fx가 1이 되기 위해서는 x가 1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f 2분의 1 x가 1이 되려면 x는 2가 돼야 돼요. 어때요? 2배로 늘어났죠. 그리고 f 2x가 1이 되는 경우, 그러려면 x가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쵸? 이때는 폭이 줄어듭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좁아진다, 넓어진다.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gx는 x제곱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x제곱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g2x는 4x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g2분의 1x는 4분의 1 x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g2x는 어때요? 그래프의 폭이 좁아졌어요. 그런데 2분의 1x는 그래프의 폭이 넓어졌죠? 자, 요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일반화시키기가 좀 더 편합니다.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러면 fbx, gbx 위에서 그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설명해 놓은 거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b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1번화 과정에서. 자, 이거를 활용을 하면 y는 a sin bx랑 y는 a cosine bx가 있는데, 일단은 a sin bx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사인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최소값은 절대값 a에 마이너스 붙인 게 되고요. 최대값은 절대값 a가 돼요.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최소값은 절대값 a에 마이너스 붙인 게 되고 최대값은 절대값 a가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요 bx를 볼게요. bx 같은 경우에는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원래 주기가 뭐였어요? 2파이죠. 그럼 bx가 된다면 주기는 어떻게 된다? 그거를 b로 나눠준다. 근데 주기는 양수를 사용을 하니까 절대값 b로 해주고요. 원래 주기가 2파이니까 그걸 절대값 b로 나눠서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탄젠트 a 탄젠트 bx 최대 최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젠트는. 자, 그런데 주기는 어떻게 된다? 절대값 b분의 파이다. bx니까 b분의 1배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점근선은 어떻게 되겠느냐? 원래 점근선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였는데 이제 bx니까 이걸 b로 나눠서 b분의 n파이 플러스 2b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a sin bx, a cosine bx는 정의역이 실수전체, 치역 이렇게 되고요. 최대 최소 똑같고 주기도 똑같아집니다. 자, 그리고 a 탄젠트 bx는 b분의 n파이 플러스 2b분의 파이가 제외된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고요. 치역은 실수 전체, 최대 최소 없고 주기는 절대값 b분의 파이다. 그래서 요거를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 부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주기가 이제 변하는구나. 그죠? 최대 최소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탄젠트 bx도 점근선도 어떻게 된다?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건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 놓은 거니까 참고만 해 두시고요. 그래프 점근선 같은 경우에도 탄젠트는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고, 코사인도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고요. 사인도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요건 뭐겠어요? 이제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자, y는 a 사인 그 다음에 가로 열고 bx 플러스 c 가로 닫고 플러스 t. 자, 코사인도 식이 똑같이 써 있고요. 자, 이 두 개를 보면 a sin bx, a cosine bx의 그래프를 각각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d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최대값은 원래 a가 곱해지면 절대값 a였잖아요. 거기에다가 d만 더하면 돼요.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였죠. 거기에다가 d만 더하면 됩니다.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자, 누구를 그대로 쓰는구나.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6분의 파이 플러스 1의 치역, 그 다음에 주기. 자, 사인이니까 여기 앞에 곱해진 게 없죠. 그러면 최대 최소는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누가? 사인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자, 그런데 플러스 1이니까 어때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치역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y는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기본 그래프죠.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 나중 가면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본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본 그래프에서 x축 방향으로 6분의 파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2분의 파이, 1이잖아요. 그럼 6분의 파이만큼 가고 1만큼 올라가고 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3분의 2 파이, 2가 되더라. 그리고 마이너스 1이었던 부분 넘어갔네요. 페이지를 다시 넘기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이었던 부분이 어때요? 여기로 갔죠. 그쵸? x축에 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탄젠트 하나 더 볼게요. 탄젠트 2x-4분의 파이의 그래프, 요거 2로 묶으면 자, x-8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면 y는 탄젠트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8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구나. 그리고 원래 x가 2분의 m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아니죠. 원래는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였는데 2x니까 2로 나눠서, 그죠? 2x가 이렇게 된 거니까 2로 나눠서 2분의 m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를 제외한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되는구나. 자, 그런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8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여기다가 8분의 파이를 더해서 이렇게 점근선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흐름을 잘 기억을 하세요. 기본 그래프를 먼저 보고 평행 이동을 시켜서 특징을 구한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개형이 그려졌죠? 2x-4분의 파이. 여기 8분의 파이, 8분의 5파이. 얼마만큼 차이 나나요? 8분의 4파이, 즉 2분의 파이. 그쵸?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그 점근선도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 이렇게 개형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걸 표로 정리를 하면 자, 정의역 실수 전체 그리고 탄젠트는 여기 b를 신경 쓰셔야겠죠? b분의 m파이 플러스 2b분의 파이, 그리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해준 부분이 이 부분을 제외한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고요. 치역은 자, 여기 a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절대값 a 플러스 d가 최대치수로 결정이 되고 코사인 마찬가지고요. 그쵸? 탄젠트는 실수 전체다. 자, 최대값 최소값 결정됐고요. 여기도 결정됐고 탄젠트는 없습니다. 주기는 역시나 절대값 b분의 2파이. 탄젠트는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외우셔야겠죠.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외우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 그리고 주기를 구해보자. 자, 일단은 첫 번째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가로 열고 4x 마이너스 파이 가로 닫고 플러스 2죠. 그럼 요거 4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돼요. 그리고 주기는 누가 결정한다? 여기 있는 4. 그러면 4분의 2파이니까 주기는 2분의 파이구나. 최대값은 여기 앞에 곱해진 수에다가 절대값 붙여서 2 플러스 여기 뒤에 있죠? 2. 그래서 4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 0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형을 그리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출발하는 게 좋겠어요? 마이너스 2
코사인 4x에서 출발을 하는 게 좋겠죠. 그쵸? 그 그래프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만큼 올리고 요렇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본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지 그래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너무 한꺼번에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본 그래프 그리고요.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시켜서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3분의 1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나 3분의 1 사인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고요. 주기는 2파이죠. 여기 지금 없으니까 1이죠. 1. 최대값은 3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사인 x의 그래프랑 비교를 하죠. 어때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실선으로 된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파이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기도 4분의 7파이 됐죠? 그 다음 볼게요. y는 3분의 1 곱하기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x인데 그쵸? 요거 지금 보면 마이너스 2로 묶었죠? 그럼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출발을 어디서 해요? 평행 이동하기 전. y는 3분의 1 탄젠트 마이너스 2x 이걸 가지고 보죠. 자, 그런데 y는 3분의 1 탄젠트 2x의 그래프랑 어떻게 된다? 지금 누구 부호가 반대예요? x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 y축 대칭 이동을 한 그래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 그래프를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3분의 1 탄젠트 2x에서 그죠? 2x의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주기가 얼마인가요? 2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그쵸? 2분의 파이. 원래 탄젠트는 점근선이 여기가 얼마였습니까? 원래 2분의 파이였죠. 그쵸? 여긴 0이었고요.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해 가시죠? 자, 지금 여기 앞에 얼마가 곱해져 있어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2분의 파이인데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축이 2분의 파이니까 여기 0이었죠. 그럼 여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그래프를 다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0이 4분의 파이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런 개형이 그려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삼각함수 그래프를 배울 때는 탄젠트 그리는 게 조금 헷갈릴 텐데 그런 만큼 그래프 개형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y는 a 곱하기 사인 가로 열고 bx 마이너스 c의 그래프를 요 그래프를 보고 a, b, c를 결정을 할 건데 일단은 a가 결정하는 게 좀 더 쉽죠. 2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a는 2구나. 양수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b가 결정하는 건 뭐였어요? 주기죠. 주기. 그죠? 어감이 좀 이상한데 주기죠. 주기입니다. 주기. 자, 어디를 볼 거냐면 6분의 파이, 6분의 7파이 이 부분을 볼게요. 얼마 차이가 나요? 파이 차이가 납니다. 주기가 얼마구나? 파이구나. 그러면 b분의 2파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2다. 그 다음에 이제 c를 결정을 할 건데 자, a 결정했고 b 결정했죠. 그럼 2 사인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c. 자, 그런데 어디를 지나나요? 6분의 파이 콤마 0을 지납니다. 그쵸? 자, 6분의 파이 콤마 0을 지나니까 x에다가 6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요. 그쵸? 그럼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c는 어떻게 된다? 3분의 파이가 된다. 물론
6분의 7파이 콤마 0을 지나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어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2 곱하기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c는 0이죠. 그럼 c는 얼마가 돼요? 3분의 7파이가 되거든요. 근데 c를 보면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c는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는 게 3분의 파이가 됩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래서 c값 나왔고요. a, b, c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개형을 처음에 배울 때는 그냥 그 부분이 왜 그런 개형이 나오는지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개형만 기억을 하려고 하고요. 좀 그래프를 처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빨리빨리 그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그리시다가 나중 가면 그죠? 나중 가면 이제 머릿속으로 암산하듯이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금방금방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해석이 좀 잘 안 돼요. 그 부분 꼭 인지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을 했을 때 삼각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살펴볼 건데 일단은 요 두 개씩부터 볼게요. 요거는 지수로그 함수든 뭐 다항함수든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y는 절대값 fx는 어떻게 그린다?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위로 접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y는 f 절대값 x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절대값 x죠? 그러면 f 절대값 마이너스 2나 f 절대값 2나 똑같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x가 0보다 작은 부분의 그래프가 필요가 없어져요. 그죠? 왜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결론적으로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플러스를 집어넣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의 그래프 없애고요. x가 0보다 큰 부분의 그래프를 y축 대칭해서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를 보면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접어 올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치역을 보면 0과 1 사이, 코사인도 0과 1 사이,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주기를 보면 바뀌었죠? 파이, 파이. 탄젠트는 그대로 파이고요. 그리고 y축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 요건 이제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요렇게 그릴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절대값이 씌워졌을 때 자, 0보다 작은 부분 삭제하라 그랬었죠?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이 부분 삭제하고 x축이 0보다 큰 부분을 y축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그죠? 개형이 좀 바뀌었죠? 자, 그런데 코사인은 어차피 무슨 함수였어요? y축 대칭이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y축 대칭 이동시켜서 추가적으로 그려도 그대로죠? 자, 탄젠트 절대값 x는 개형이 이렇게 됩니다. 요 부분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y축 대칭 이동시켜서 나타낸 거니까 그래서 치역, 주기, 대칭성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그래프를 절대값이 씌워졌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구나라는 이해의 흐름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각변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숫자로 각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 거거든요. 자, 순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어진 각의 분모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각이 몇 사분면인지 보시고 삼각함수 확인해서 부호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세 단계가 이제 요 세 단계를 거치면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로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테니까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습니다. 1번을 보면 사인 3분의 10파이죠. 자, 분모를 확인하라 그랬죠? 분모가 어때요? 3입니다. 3. 그쵸? 그럼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3분의 10파이. 3분의 10파이는 몇 사분면인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3분의 10파이는 몇 사분면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몇 사분면이냐? 3, 4분면이죠. 그쵸? 3, 4분면입니다. 그러면 3, 4분면에서 사인은 뭐예요?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19파이. 자, 분모 보세요. 분모 얼마예요? 4죠. 그래서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다. 그리고 나서 4분의 19파이가 몇 사분면이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2, 4분면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럼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부호가 뭐다? 음수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자, 그 다음 탄젠트 6분의 17파이. 분모가 얼마예요? 6이네요.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루트 3분의 1이죠. 6분의 17파이는 몇 사분면이죠? 그걸 또 계산을 하는 겁니다. 2, 4분면이죠. 그죠? 그러면 2, 4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돼요. 저 밑으로 좀 내릴게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사인 마이너스 3분의 10파이거든요. 근데 사인은 무슨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면 마이너스 사인 3분의 10파이가 되죠. 그쵸? 자, 그럼 분모가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고요. 3분의 10파이는 몇 사분면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3, 4분면이죠. 그쵸? 그러면 3, 4분면에서 사인은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돼요. 그런데 여기 앞에 또 뭐가 붙었었어요? 마이너스가 붙었었죠.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구나. 자, 이번에는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19파인데 코사인은 y축 대칭이죠. 그래서 어차피 코사인 4분의 19파이랑 같다. 자, 분모 얼마예요? 4네요. 그럼 2분의 루트 2죠. 그 다음에 4분의 19파이는 2, 4분면입니다.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인데 원점 대칭이라서 마이너스 빼고요. 자, 탄젠트 6분의 17파이 분모 6이죠. 루트 3분의 1 6분의 17파이는 2, 4분면이 됩니다. 그러면 2, 4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쵸?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래서 부호는 음수가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어서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 숫자로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마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가장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특수각이 이제 세타로 주어진 경우에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부분도 이제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잘 이제 외우시고 이 순서에 맞춰서 처음에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각을 2분의 n파이 플러스 세타꼴로 변형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n 있죠. 요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주어진 함수를 그대로 쓰고요. 홀수면 이 n이 홀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꾸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몇 사분면의 각인지 확인하고요. 바꾸기 전,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바뀌기 전을 요 사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기 전에 그 해당하는 삼각함수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이 세 단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할 테니까 자, 이거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3개, 4개네요. 4개가 나와있죠?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2분의 n파이 꼴로 바꿨죠? 뭔가요? 홀수입니다. 그러면 사인을 뭘로 바꾸자? 코사인으로 바꾸자. 자, 그리고 4분면 확인하라고 했었죠? 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세타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데 그럼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몇 사분면일까요?
3, 4분면이죠. 3, 4분면에서 누구의 부호를 확인한다? 바꾸기 전 사인의 부호를 확인합니다. 3, 4분면에서 사인은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코사인 5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근데 아까 어떻게 바꾸라고 했나요? 2분의 n파이 꼴로 바꾸라고 했죠. 그러면 5파이가 2분의 10파이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는 요 부분이 짝수가 돼요. 그럼 코사인은 코사인을 그대로 씁니다. 그쵸? 자, 그리고 5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5파이 플러스 세타면 이제 몇 사분면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3, 4분면이거든요. 그럼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죠.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구나.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탄젠트 2분의 7파이 플러스 세타 홀수네요. 그럼 어떻게 해라? 역수치해라.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그리고 나서 몇 사분면이냐? 2분의 7파이 플러스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몇 사분면이 되느냐? 4사분면이 됩니다. 그럼 4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부호가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인입니다. 2분의 9파이 플러스 세타 홀수죠. 그럼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면 되는구나. 그리고 2분의 9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몇 사분면의 각이냐? 2사분면의 각이죠. 그러면 2사분면에서 누구를 확인한다? 바꾸기 전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쵸? 이제 간혹 이제 지금 여기 예제 보시면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해당하는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2사분면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세타가 2분의 파이면 2분의 파이보다 크다면 그럼 얘는 이만큼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한 궁금증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2분의 파이보다 작다라고 생각해서 부호를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결론은 똑같이 나와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일단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세타가 있을 때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처음 배우게 되면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그쵸? 2분의 3파이에서 플러스 세타만큼 가면 1사분면 아닌가? 그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쵸? 그럼 1사분면이니까 자, 사인은 뭘로 바꾼다? 코사인으로 바꾼다. 그리고 1사분면이니까 사인이면, 그죠? 사인이면 플러스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되겠군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으면 코사인 값은 뭐가 나오죠? 음수가 나오죠. 그쵸? 1사분면인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요? 안 되거든요. 그쵸?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래서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 부분을 할 때 세타를 그냥 간단하게 2분의 파이보다 작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각을 그냥 몇 사분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4사분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4사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결정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배울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각변환을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으니까, 그쵸?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은 음수죠. 그럼 음수니까 여기 음수잖아요. 음수 앞에 또 음수가 붙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양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세타의 범위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요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앞쪽에서 예제를 풀었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예제 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x-2분의 파이. 자, 요 부분이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이 이제 원점 대칭이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그냥 빼버려요. 그럼 플러스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 곱해져서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럼 요거 홀수죠. 1이니까. 그럼 사인은 뭘로 바꾼다? 코사인으로 바꾼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니까 그냥 몇 사분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사분면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1사분면에서 플러스니까 4코사인 x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고요. 4코사인 x 플러스 3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플러스 1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합니다.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럼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 y는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이고요.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2 곱하기 가로 열고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최대치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래프로 그려놨거든요.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요 범위에 해당이 돼요. 그쵸? 그러면 최소, 최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그 다음에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값은 얼마구나? 7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자, 일단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x.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를 바꿀 수 있어야겠죠? 파이 마이너스 x. 자, 파이 마이너스 x는 코사인 2분의 2파이 마이너스 x거든요. 자, 짝수네요. 그럼 코사인 그대로 들어가죠. 파이 마이너스 x는 몇 사분면인가요?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됩니다. 근데 제곱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x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돼서 코사인 제곱 x가 되고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x는 그대로 사인 x가 되겠죠. 그러면 y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바꾸고요. 사인 x를 t로 치환한다.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리고 t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고요. 완전 제곱꼴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최대치수를 구해보면 자, t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죠. 얼마? 마이너스 1로. 그 다음에 t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 4분의 5를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렇게 각 변환하는 게 처음에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반복학습 하셔야 돼요. 보통 제 경험상 삼각함수 그래프를 처음 배울 때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니까 개형부터 해서 그냥 이런 개형이 나오는구나 라고 대충대충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래프 개형을 그리시면서 처음에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 방정식을 볼게요.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 지수 방정식, 로그 함수에서는 로그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삼각 함수에도 삼각 방정식이란 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삼각 방정식이란 미지수를 포함한 삼각 함수에 대한 방정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삼각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코사인 세타가 K꼴로 나왔을 때를 볼 수 있고요. 사인 세타가 K꼴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탄젠트 세타가 K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K꼴로 나왔을 때는 Y는 코사인 세타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Y는 K를 그리신 다음에 교점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관점이 또 있는데, 이 코사인 세타를 단위원 위의 점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도 있거든요.
단위원 위의 점에서 코사인 세타는 이 점에서 x좌표랑 같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단위원 위의 점 잡고 그 다음에 x좌표랑 같았으니까 x는 k하고의 교점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가 k꼴로 나왔을 때는 사인 세타 그리시고요, y는 k 그리시고요, 교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단위원상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단위원상에서 한 점 잡고 그 점의 y좌표를 잡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y는 k하고의 교점을 이용을 해서 해를 구할 수도 있어요. 탄젠트 세타가 k꼴로 나왔을 때는 탄젠트 세타 역시나 그리시고 y는 k 그리셔서 교점 구할 수도 있고요. 탄젠트 세타가 단위원상에서는 뭐였나요? 기울기였죠. 그래서 이때는 이 k를 기울기로 갖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린 다음에 단위원하고의 교점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당연히 한 번에 알아듣기는 힘들어요. 뭔 소린가 싶겠죠.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습니다. 그때 2 sin x 마이너스 루트 3은 0의 해를 구할 건데, 이 식을 정리하면 sin x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건 무슨 꼴이 되겠어요? sin x는 k 꼴이죠. 그럼 sin x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또 누구를 그려요? y는 2분의 루트 3을 이렇게 그린다. 그럼 교점이 이렇게 생기죠. 그쵸? 그래서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더 이용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위원. 자, sin x는 k꼴에서는 단위원상에서 y좌표였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럼 y는 2분의 루트 3의 그래프를 그리고 어디에다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교점이 생기죠. 그럼 이 원 위의 점, 이 p의 y좌표가 사인 값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 2분의 루트 3이 됐을 때, 그쵸? 이때 각이 얼마다? 3분의 파이다. 그리고 여기는 q죠. 그럼 이렇게 넘어간 상태죠? 3분의 2파이. 이렇게 단위원하고의 교점을 이용을 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아까 설명이었어요. 자, 또 볼게요. 자, 이번엔 코사인 x가 2분의 1일 때, 자, 코사인 x 이렇게 그리고요, 2분의 1 이렇게 그려요. 그럼 교점이 여기 하나 생기는구나. 그래서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원상에서도 한번 보면 단위원 그렸죠? 근데 코사인 x가 k꼴을 봤을 때 코사인 x는 단위원상에서 x좌표다. 그래서 x는 k를 이렇게 그으라고 했었죠. 여기 x는 2분의 1을 그린 겁니다. 교점이 여기 하나인데 이 점일 때의 동경이 얼마다? 3분의 파이다. 그리고 이 점일 때의 동경이 이만큼 가서 3분의 5파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동경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자, 이번에는 또 하나 예제 볼게요. 자, 지금 x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을 때 탄젠트 x 마이너스 루트 3은 0의 해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탄젠트 x가 루트 3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탄젠트 x 그리고 루트 3 그리는 거예요. 요 범위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지금 이런 형태로 되는데 요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겼어요. 그게 3분의 파이, 3분의 4파이죠. 그죠? 그러니까 탄젠트 x가 루트 3이 됐을 때 3분의 파이니까 그 다음 주기 파이만큼 더한 게 되는 거죠. 3분의 4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기만큼 더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 방법, 단위원을 이용을 할 수도 있다.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만큼 더 가서 파이만큼 더 가는 거죠. 3분의 4파이. 이렇게 동경으로도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경으로 풀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관점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해석 방법은 사인 그래프든 코사인 그래프든 탄젠트 그래프든 그려놓고 이제 교점을 구하는 형태로 해석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아요.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건데 아까랑 차이점은 지금 보면 x 플러스 3분의 파이, 뭐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3분의 x 좀 곱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좀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요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보면 치환을 하죠. 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을 했을 때 3분의 파이를 더하면 여긴 3분의 파이가 되고요.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요걸 치환을 하는 거니까 t의 범위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 뭘 그리냐? 사인 t를 그리는 거예요. 사인 t를 그려봤더니 요렇게 되고 요 범위 안에서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여기구나. 그죠? 그럼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구나. 요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t잖아요. 즉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3분의 4파이. 그쵸? 그럼 넘겨서 계산해야 되니까 x는 파이고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3분의 5파이니까 넘겨서 계산해서 x는 3분의 4파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익숙해지면은 이제 치환을 하지 않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면 기본이 되는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y는 sin x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과의 교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3분의 4파이랑 3분의 5파이죠. 자, 그런데 sin x 플러스 3분의 파이 같은 경우에는 sin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건가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그쵸? 여기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빼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똑같이 얼마가 나온다? 파이가 나오고요. 3분의 4파이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 코사인 x-2분의 파이 플러스 1은 0. 자,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얘도 치환을 하면 t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개형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싹 그으면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x-2분의 파이가 3분의 2파이니까 6분의 7파이가 되고 x-2파이가 3분의 4파이니까 넘어가면 6분의 11파이가 된다. 그쵸? 그럼 이 경우도 바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일단 기본 그래프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 교점은 어떻게 돼요?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그런데 이걸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래서 6분의 17파이랑 6분의 17파이가 11파이죠. 6분의 11파이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기본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탄젠트 3분의 x가 루트 3분의 1 이런 경우에도 3분의 x를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럼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파이보다는 작다. 그러면 탄젠트 t랑 y는 루트 3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개형이 되고요. 교점이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 t는 6분의 파이인데 3분의 x가 6분의 파이니까 x는 2분의 파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니면 어떻게 한다? 기본 그래프 탄젠트 x랑 루트 3분의 1의 교점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탄젠트 x가 루트 3분의 1이 됐을 때 x는 얼마예요? 6분의 파이고 거기다가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만큼 더하면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그런데 3분의 x죠. 탄젠트 x가 있는데 탄젠트 3분의 x면 3분의 1로 줄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정의역은 3배한 거랑 같죠. 앞쪽에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면 6분의 파이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파이고 6분의 7파이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7파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x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밖에 없다? 2분의 파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삼각방정식 정리하면 sin x가 k, 코사인 x가 k, 탄젠트 x가 k 꼴로 이제 식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랑 y는 k를 그리고요. 교점 구한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경우는 역시나 뭘 하자? 치환을 하자. 치환하면 범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사인하고 코사인은.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는 단위원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sin x가 k꼴일 때는 단위원상에서 y좌표이기 때문에 y는 k를 긋고 코사인 x가 k일 때는 단위원상에서 x좌표이기 때문에 x는 k를 긋고 탄젠트 x는 기울기를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k인 직선을 잡고 교점을 구해서 동경을 구하고 이런 방법도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본은 뭐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x 그래프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k, y는 k 그려서 교점을 구해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삼각부등식입니다. 삼각부등식 같은 경우에도 각의 크기에 이제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얘기를 하겠죠. 그쵸?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삼각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유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비슷한데 부등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삼각부등식의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부등호를 일단 등호로 바꾸어요. 그리고 삼각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루트 2 sin x가 1보다 작은 경우 자,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한다? 방정식부터 구한다. 그럼 sin x랑 자, 루트 2분의 1 이렇게 그으면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죠. 근데 그것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루트 2분의 1보다 작은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렇게 밑으로 있는 이 부분.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파이보다 작다. 그리고 4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는 얘기가 돼요. 자, 두 번째. 일단은 코사인 x가 2분의 1인 거를 먼저 구한다. 자, 코사인 x 그래프 그려져 있고요. 2분의 1 그려져 있죠. 그러면 교점이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가 돼요. 그죠? 자, 그런데 y는 2분의 1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이 범위죠. 이 범위. 아래에 있는 범위. 아, 그러면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 사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부등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 x가 루트 3분의 1을 만족하는 경우 자, 6분의 파이 여기다 파이 더해서 6분의 7파이겠죠? 7파이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서도 보면 루트 3분의 1 그었죠? 6분의 파이, 6분의 7파이다. 그런데 여기서 부등식이니까 범위를 구해보면 크거나 같은 범위라고 했으니까 여기죠, 여기. 위에 부분. 그러면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거나 2분의 파이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6분의 7파이보다 크거나 같거나 2분의 3파이보다 어떻다? 작다. 자, 부등식을 푸는 어떤 순서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시죠. 자, 그 다음 예제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렇게 성립을 한답니다. 그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함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요거 전개하면 자, 4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자, 그런데 요거 인수분해하면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3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자, 그런데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3은 항상 양수죠. 그쵸? 이건 나눠도 돼요. 그냥 0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쵸? 그럼 남는 거는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예요.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다. 자, 3분의 파이, 3분의 5 파이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타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볼게요. 2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해를 구하는 방법. 자, 여기를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고요. 식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곱하면은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고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코사인 x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볼게요. 그럼 코사인 x가 1이 되는 건 필요가 없죠. 왜냐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 경우 제외하면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무조건 0보다 작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둘이 곱해서 0보다 커야 되니까 2 코사인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거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y는 코사인 x 그래프 그려져 있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려져 있죠. 그럼 작은 범위니까 여기죠. 여기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부등식 푸는 예제들을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한 풀이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삼각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다 보면 해를 직접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교점의 합, 교점의 차, 뭐 이런 경우를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 삼각함수가 갖고 있는 그래프의 특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볼게요. y는 sin x랑 y는 k의 교점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개형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렇게 그었어요. 근데 얘네들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각각 정확하게 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알파랑 베타의 중점은 뭐예요? 2분의 파이입니다. 그쵸? 그리고 감마랑 델타의 중점은 2분의 5파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더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요렇게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가 중점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가 되고 감마 플러스 델타는 5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값을 각각 구할 필요가 없죠. 그쵸?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k를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그럼 여기 교점이 생기거든요. 이 교점의 x좌표를 p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 베타에서부터 파이까지 이 길이랑 파이에서부터 p까지 길이랑 서로 어떻게 써요? 같겠죠? 그쵸? sin x는 요 파이, 0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면 2분의 베타 플러스 p는 파이가 성립하게 돼요. 그죠? 여기서 이제 같이 함께 알아둬야 될 부분, 중요한 부분. 그러면 sin bx는 어떻게 하겠느냐? bx. 자, bx가 들어가면 정의역은 몇 배가 된다? b분의 1배가 된다. 그쵸?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b분의 파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의미를 알아두셔야 된다. 여기는 파이입니다. 파이. 약간 문자가 이상하게 찍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파이예요. 됐죠?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자, fx는 sin 2x라고 되어 있습니다. sin 2x. 그 다음에 y는 4분의 3에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다음 페이지 볼게요.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해보자. 자,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sin 2x니까 주기는 파이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의 중점은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랑 감마는 한 주기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감마는 알파 플러스 파이가 돼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파이고요. 감마는 파이 플러스 알파로 놔두면 되죠. 그러면 F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거든요. 그러면 fx가 sin 2x니까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사인의 3파이 플러스 2알파가 돼요. 3파이 플러스 2알파. 그러면 요거 2분의 6파이죠? 짝수네요. 사인은 사인 그대로 나오고 3파이 플러스 2알파 몇 사분면이죠? 3, 4분면이죠? 3, 4분면에서 사인은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사인 2알파가 누구예요?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정확하게 몰라도 된다. 됐죠? 자, 여기까지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게 그 처음 배울 때는 일방적으로 듣다 보니까 개형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각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갖고 있는 그래프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는지, 뭐 주기는 어떤지, 탄젠트는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개형이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를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요. 그쵸? 연습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단원입니다. 물론 뭐 다른 단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삼각함수 그래프를 처음 배울 때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예제들을 푸시면서 정리를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주기함수의 정의 배웠고 개형 성질,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다음에 각변환하는 방법 배웠고요. 방정식, 부등식을 배웠으니까 이 순서 꼭 기억하시고요.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 개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